네,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직선의 평행과 수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단원 끝까지 조금 더 심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좀 많이 풀게요. 거기 직선의 평행과 수직 파트, 그러니까 이제 센 기준으로는 유형 10번부터인데요. 유형 10번부터 그냥 모든 유형의 마지막 두 문제를 전부 다 풀게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뭐 자취의 방정식 같은 부분은 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적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이거겠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수직이면 곱이 -1이다.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B랑 C가 다르다. 이런 경우라면 직선은 평행하고, 근데 이제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y축이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이 y절편이 B고 C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x축상의 수직인 이런 라인을 그었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에 세로 간격은 무조건 요만큼이 될 텐데, 여기는 보다시피 C-B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C가 B보다 뭐 크다는 가정을 했다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이 간격은 이렇게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잡으면은 전부 다 이 C-B라는 길이와 동일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 뭐 여기서 B랑 C까지 같았다. 만약에 이제 B랑 C가 같으면은 그때는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되는 거고, 근데 저희는 문제를 풀 때 이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그리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만나지 않고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뭐 평행하다라는 게 그냥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포함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뭐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맞잖아요. 일치할 때 기울기 같은 거 맞아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고 평행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같고, 이제 c 프라임분의 c는 이제 다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림이 될 조건이에요. 평행하고 만나지 않는다. 뭐 그 이유는 이거를 다 y 는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앞에 비율이 같다라는 게 결국 기울기와 관련이 있고, 여기까지 이제 같아지는 게 이제 y 절편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냥 간단히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부 다 같으면 완전히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 앞에가 다르다.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도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다면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요거의 기울기를 m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1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기울기가 수직이 되게끔 하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거에 이제 역수를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나머지 하나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곱했을 때 -1이 되게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이걸 더한 게 1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두 직선의 이 수직일 조건이에요. 네, 역시 그 이유는 y는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y는 정리를 했을 때 이거의 기울기는 -b분의 a겠고, 이 밑에 기울기는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일 건데, 이 두 개를 곱해서 -1이다라는 식을 작성해서 정리하면 그냥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서 나오는 많은 유형들은 개념적으로는 할 게 없어, 그렇지? 근데 다만 이제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에서 어떻게 이제 푸는지 적용하는가. 사실 모든 단원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한 번 더 얘기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유형별로 상황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제 영상을 쭉 보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풀려는 문항수가 꽤 되더라고요. 29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동안 이제 배운 거를 전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맞춰서 개념을 준비를 했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첫 번째로 직선이 3개가 등장을 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세 직선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세 직선이 식을 준다는 뜻이야. 근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삼각형 이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다 달라요. 만약에 그러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기울기가 다 다른데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달라져.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안쪽이. 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다 다른 경우는 교점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교점이 일치한다는 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식을 주고 하나에는 뭐 문자 미지수를 좀 포함해서 줬어.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교점을 구하셔야겠죠. 연립해서 그 다음에 역시나 요 직선도 그 교점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니까 요 점을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다 같은 경우, 다 다른 경우는 또 특수하니까 기울기가 또 같은 경우도 있겠지. 만약에 세 기울기가 다 같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치? 근데 가능은 하겠죠. 그럼 절대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근데 이것보다는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달라. 그래도 역시나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영역이 이렇게 나뉠 뿐이지 삼각형의 모양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뭐 직선이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일치해 버린다던가 두 개가 일치하고 나머지 하나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역시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같다는 건데 그것부터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크게는 이 두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겠지. 식을 주는 거야. y는 2x 더하기 3으로 주고 y는 마이너스 x 뭐 더하기 2다라고 식을 두 개 줬어.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를 알려준 상태에서 나머지 직선의 식을 뭐 y는 뭐 ax 더하기 뭐 5다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역시 지금 이제 기울기가 얘네 둘은 알려줬는데 이거 안 알려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 상태가 되면서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 경우가 되게 하려면 이 두 개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이제 오른쪽 식을 갖다가 놓으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y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이미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근데 이 교점을 이 밑에는 얘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겠지. 그러므로 이걸 여기 대입했을 때 나오는 a 값도 가능할 거예요. 길게 다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왜? 한 교점이 일치하니까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a 값은 3개가 나올 수 있겠어. 여기서 나오는 a 값도 추가를 한다면, 네, 이런 케이스가 일단 첫 번째로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본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는 거를 방금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직선의 교점과도 관련이 있어서 교점의 뭐 개수라든지, 그렇죠? 교점의 개수와 관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직선의 교점이 뭐 서로 다른 교점이라고 해야겠죠.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전에 그랬던 이런 케이스는 안 되는 거잖아. 교점 3개가 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안 돼. 교점 하나니까. 그럼 두 개가 되려면 직선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서로 다 다른 거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렇지?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는 이 두 가지인데 교점이 3개고 1개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두 개가 같은 경우 나머지 하나만 또 기울기가 같아 버리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되면서 교점 2개 생긴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면 아, 이거는 세 직선 중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구나. 나머지 하나는 다르다라고 확인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역시나 이제 모든 문제집에 거의 들어있는 건데 영역이에요. 영역. 자,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자, 이렇게 표현할게. 세 직선에 의해 좌표 평면이 4개로 나뉜다. 4개의 영역이라고 문제에서 많이 줍니다.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자, 뭐 4개로 줄 수 있죠. 또 6개로 줄 수도 있겠고 이런 거 다양하게 생각해 볼게. 자, 그럼 4개라는 건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겠냐? 자, 이렇게 만약에 3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라는 거는 직선이 1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좌표 x축 y축은 생각하지 마. x축 y축에 의해 나누는 거는 4개잖아. 이렇게, 그치? x축 y축에 의해 나뉘지. 여기서는 근데 직선에 의해, 세 직선에 의해서만 나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 네모난 평면이 있는데 그게 이 직선이 하나 있으면 일단 2개로 영역이 나뉘는 거잖아. 그치? 직선이라는 거는 쭉 뻗어져 있는 거니까, 그치? 여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직선 1개에 의해서 2개의 영역이 생겨요. 자, 기본적으로 직선 1개에 의해서 영역은 2개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직선 나머지 하나를 더 그을 건데 평행하지 않게 이렇게 그으면은
영역이 더 많아져요. 그쵸? 이미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쪼개는 거니까 더 많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직선이 두 개 있는 건데 네 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직선을 내가 하나 더 그었는데 또 이렇게 평이하지 않게 그었어.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을 그을 때마다 영역이 더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직선은 세 개인데, 세 직선인데 좌표표면은 네 개래. 그러면 직선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영역이 그냥 하나씩만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 이러는 방법은 어떤 거밖에 없냐면 직선이 다 평행하게끔 그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직선이 하나 할 때 두 개 영역인데 하나 더 그어주면 이렇게 평행하면 세 개잖아. 그치? 또 그어주면 네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좌표표면이 네 개로 나눠지는 거, 그 직선의 개수보다 딱 한 개 더 많게끔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직선들을 평행하게 그었을 때 나눠지는 영역밖에 안 된다. 한 개씩만 이렇게 영역이 늘어난다. 직선 하나 그을 때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 3번의 첫 번째 말은 그냥 직선 3개가 평행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좌표표면 6개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거는 위에 그려놓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케이스,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뭐 연습 몇 번 해놓으면은 다 외워서 풀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떠올려서 풀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금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상 직선이 겹치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되니까 직선이 겹치지 않는 이상 세 개가 다 이렇게 평행하지 않을 때는 이 케이스랑 요것밖에 없다고 했고, 그럼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17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6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나가 평행한 거겠지, 그치? 한 쌍이. 그러면 여기서 몇 개? 하나 둘 셋 6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 평행하면은 4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케이스밖에 안 되겠죠. 이런 케이스밖에. 그래서 이제 직선이 만약에 뭐 서로 다른 두 개가 겹친다라는 거는 그냥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직선이 3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에 대한 탐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요거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봅시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직선. 지금 계속 세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세직선 계속 유지하고, 세직선에 의해 세직선으로 삼각형 만들어지는데, 근데 어떤 삼각형이야? 이제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놓을게.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세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케이스여야 돼. 그치? 세직선이 기울기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게 직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직각이라는 거는 이 각도 3개 중에서 하나가 직각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기울기와 관련이 있겠지. 그치? 이 기울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직각이라 한다면 얘네 두 개 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치?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면 얘랑 얘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직각이면 이것과 이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직선의 식을 3개 주면은 꼭 이제 거기에서 하나는 미지수로 줄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직각상에 만들어진다 하면은 기울기를 3개를 각각 찾으세요. 기울기를 찾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이제 고맙게 쓰면 되고, 이렇게 주면은 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주면 돼. 그치?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로 가니까 요거 챙겨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기울기 만들면 돼. 근데 그래가지고 그 서로 다른 3개의 기울기 중 2개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2개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2개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각형의 직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가능성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풀게 되는 문제에 들어있는 거니까 일단은 좀 개념적으로만 들어놓고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니면은 뭐 한 절반 정도씩 끊어서 이렇게 뭐 절반 정도씩 끊어서 점과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정도까지 할까, 수직이 등분선까지 할까 해서 조금 끊어가지고 문제 풀고 가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조금 영상이 기니까 끊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끊고 한번 문제 풀고 가볼까요? 일단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유형의 두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는 뭐 바로바로 들을 필요 없겠고 멈추고 푼 다음에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과제가 다 된 상태에서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요. 자, 1195번 파트 한 번 더 할게. 1195번 6번 풀게요. 자,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다. 뭐 이게 무난한 문항인데, 자, 어쨌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얘네 둘을 곱한 것과 얘네 둘을 곱한 거의 합이 1이다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뭐가, 자, 곱한 게 1 맞죠, 그죠? 근데 갑자기 헷갈려서 한 번만 확인해 볼게. ax 더하기 by는 더하기 c는 0이다랑 프라임 x, 이게 는 1이었는지 마이너스 1인지가 기억이 안 나네.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고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니까 곱하면은 b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인데 그게 마이너스 3다.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아이고 는 0이네. 곱해서 더하기 0이 되는 거네요.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실수했네. 그치? 실수를 했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였네요. 0이네요. 자, 3b 그 다음에 더하기 ac다. 이게 바로 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이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여기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3 마 2a 더하기 1은 0이니까 a 나오고, 여기 위에 대입하면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빼기 8은 0이니까 b랑 c 관계식 나오고, a를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bc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직선과 수직이다. 그럼 또 이제 곱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0 맞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1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0 맞네. 0이 맞네요. 실수를 좀 했네. 사실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실수를 한 이유는 평소에 외우지 않고 있다는 뜻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외우지 않고 고등학생 때 공부를 했었고, 조금 뭐 이렇게 넘겨져서 계산하는 게 그래봤자 뭐 계산 속도상으로는 진짜 개인적으로 한 5초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5초, 3초. 그런 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개념적으로 더 충실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외울 필요 없고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자, 어쨌든 뭐 얘기는 수정해서 했으니까 역시나 개수를 곱한 거 2, 그 다음에 개수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ab, 이게 2 빼기 ab가 0이다. 그러면 이제 ab가 2다라는 거를 이 수직 조건으로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은 평행하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된 거지? 얘가 얘랑 평행하다지, 그치? 그러므로 이제 여기는 앞에 이제 1분의 1 읽어주면 1분의 1이고, 요거는 뒤에 붙은 마이너스 b 더하기 3분의 a 맞나? 마비 더하기 3분의 a다.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뒤에 붙어있는 마1분의 1과는 다르다, 이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같다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니까 크로스 곱해주면 a는 마비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는 3이 되겠지. 근데 a 더하기 b가 3이고 a, b가 2니까 이 두 개만으로도 곱셈 공식 변형해서 딱 풀어주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두 개.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이 4개 영역으로 나뉜다. 그쵸? 그러면 역시 이렇게 4개라는, 3개인데 4개라는 거는 다 평행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3개가 다 평행하다는 거니까 그냥 최고차항 개수 비율만 읽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냥 이거 얘네 둘이 평행하다는 걸 먼저 써주면은 어떻게 될까? a분의 1은 그 다음에 1분의 뭐죠? 1분의 b죠, 그렇죠? 1분의 b다. 이렇게 차례로 읽으면은 계수끼리 읽은 거야, 차례대로. 그러므로 이제 a, b가 1이다라는 조건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요거랑 요거를 하게 되면은 1분의 2는 b분의 1이다. 요거 앞에 계수 읽은 거야. 1분의 2는 b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b가 2분의 1이 나와버리네, 그치? 그럼 b가 2분의 1 a 대입하면은 a는 2가 나오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다. 여기까지 풀고 또 개념하면 되겠네. 자, 보다시피 기울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기울기를 여기서 나타내도록 할게. 굳이 뭐 이렇게 y 눈으로 표현하자. 그냥 기울기가 마3이잖아.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여기 기울기는 a잖아, 그쵸? 그러므로 수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이거나 이렇게 수직이거나 이렇게 수직이거나 세 종류 있을 텐데, 얘네 둘은 딱 봐도 수직이 아니지. 곱했을 때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수직 아닌 거고, 그러므로 어디 갔냐? 이렇게가 수직이려면 a 값은 뭐가 돼야 될까? 3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가 수직이려면 a는 2가 되겠지. 그러므로 정수 a 값이라 했으니까 뭐 2가 된다 정도면 괜찮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해주고 바로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문제 돌아가서 개념 돌아가서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자, 세직선 아니다. 이번에 세직선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까지 하고 근데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한 개만 조금 주의하게끔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기울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상황이 되더라도 만약에 우연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수직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기울기가 이 세 개 기울기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수직인데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치? 왜? 교점이 하필이면 딱 일치하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문제 풀 때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확인을 다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같은 경우는 이제 a랑 b 값이 각각 자, 이 문제가 아니지. 왜 이걸 보고 있어? 여기 안에 요거
그치? 여기서 어쨌든 그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도 정수 A를 구하라는 상황인데 정수 A가 후보군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럼 당연히 그게 답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확인 작업 필요 없는데 만약에 뭐 정수 A가 두 개 나왔어. 근데 그러면 답이 하나라는 건 둘 중 하나는 이렇게 직선 두 개 수직인데 그 교점을 나머지 하나가 지나가면서 수직인 조건은 만족을 했지만 삼각형은 안 만들어졌다. 왜? 여기 한 점에서 다 지나가니까 삼각형 없잖아.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요것부터 갈게. 자, 어떤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다 줬어. 그리고 직선의 식도 줬어. 라라라 준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린 이 수선의 좌표를 구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 그냥 간단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이제 y는 뭐 x 더하기 1이다라는 식을 주고 뭐 마이너스 2,5라는 점을 줘가지고 그냥 간단히 요 마이너스 2,5라는 점과 이 직선의 식 이 직선의 식 이렇게 y는 x 더하기 그럼 대충 갈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선을 내렸을 때 그 만나는 요 점, 이 발,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찾는 문제는 자, 우리 직선의 수직을 이용해서 이 수직으로 가는 요 직선의 식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교점으로 가는 방향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얘랑 기울기 수직이니까 이거 기울기 수직이려면 얘 1인데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이거 기울기는 마일이겠지. 자, 우리 기울기 알고 한 점 지나는 점좌표 할 때 직선의 식 세울 수 있었죠,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5다. 이렇게 기억나지? y는 mx마 a 더하기 b 공식을 쓴 거야. 자, 공식이라 할 것도 없다 사실. 근데 y는 마x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요것과 요거의 교점을 찾아주면 그냥 그게 정답이다. 그치? 그래서 교점은 못 찾으면 진짜 너무 곤란할 것 같아요. 얘랑 얘 그냥 갔다고 나와서 x 찾고 대입해서 y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직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나 이어지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점의 좌표가 두 개가 주어져 1,2다. 그 다음에 3,5다 주어진 경우에 이 두 선분을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이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 수직이고 2등분이다 라는 거를 조건으로 각각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2등분부터 쓰면은 이 점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온 1,2와 3,5의 중점이지. 더해서 절반하면 되니까 2,2분의 7이라고 딱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는 내가 이 파란색 두 개 이은 요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요거 기울기 찾아주는 작업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고 x좌표 빼고 y좌표 빼서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3 빼기 1분의 5 빼기 2니까 2분의 3이 기울기야. 그럼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로 해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랑 같이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야. 자, 기울기 구했고 한 점 알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 두 개 이용해 직선식 세우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마 2 더하기 2분의 7이다 라고 세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직선의 식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다 전개해서 깔끔하게 간단히 한 다음에 풀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사실은 말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 앞에서 한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이 두 점 선분을 이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앞 단어에서 나왔던 거지, 그치? 여기 위에 점을 내가 하나 잡아주게 되면은 하나 잡아주면 요만큼의 거리랑 이만큼의 거리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 같아요? 요 삼각형 두 개 이제 RHS 합동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 다 같고 점을 어디에 잡아도 다 같기 때문에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았다. 다 모아놓은 이제 그런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 같은 표현이니까. 자, 이 두 점의 이은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은 표현이니까 일단 둘 다 알고 있도록 할게요. 자, 또다시 다음 개념으로 이어가는데 여전히 수직인 상황이야. 자, 이번에 삼각형을 그릴게. 자, 삼각형을 내가 그렸어. 삼각형을 그렸다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는 보통 좌표로 줘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좌표 하나 주고 하나 줘서 이제 그 삼각형을 형성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좌표가 다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좌표가 나와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줄게. 이렇게 좌표도 알려준 거야.
좌표를 다 알려줬다고 칠게. 알려준 거야. 자, 이때 이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어. 외심과 내심. 자,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먼저 외심은 어디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외심의 대표적인 성질은 그 꼭지점으로부터 이 외심 중심까지 거리가 다 이렇게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거리가 같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거 원을 외접시키기 어려우니까 원을 먼저 그릴게요. 먼저 하나 그려놓고 삼각형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원에, 자, 이 외접원이야. 바깥쪽에 접하는 원, 외접원. 자,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은,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은, 자, 꼭지점으로부터 길이가 다 같이. 이게 왜 같아? 다 반지름이니까. 그죠? 이게 다 반지름이 같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냐면, 자, 내가 이 점에서 이 빨간색 이만큼 현에 수선을 내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중학수학에서 하고 올라온 원의 성질이지.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쪽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2등분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쪽도 이렇게 조그맣게 수선을 쫙 내리면은 역시나 얘도 2등분을 하겠지. 그치? 그러므로 어떤 관점으로도 갈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좌표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배웠듯이 수직 이등분선, 이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어. 이 좌표 알고 있으니까 이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어.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치, 당연하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일치해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 3개를 찾을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냥 이제 2개 찾아가지고 서로 다른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냐, 이런 거야. 여기 문제에서 이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려줬다고 칠게. 1,2, 5,1, 3,6 이게 다 대충 준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 선분 정해가지고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 밑에 있는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이 수직 이등분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 두 개의 교점이 어떻게 된다? 이 교점이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의 외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전에 여기 설명했던 이유 때문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 수직 이등분선 빨간색과 파란색 수직 이등분선 선만 잘 찾으면 되는 건데 앞에서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이제 외심의 좌표를 또 구할 수가 있어. 이 방법이 아니면 외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여기 가운데다가 A, B랑 외심을 잡은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다라고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뭐 계산력만 받쳐준다면 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야. 내가 볼 때 앞에서 이미 그렇게 풀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뭐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외심은 각 꼭지점을 이은 어떤 3분의 서로 다른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과 같다. 여기랑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 교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외심을 얘기한 김에 내심까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내심까지도. 자, 만약에 이 안쪽에 이렇게 원이 안에서 접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만약에 안쪽에서 접하게 되는 내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질이냐? 완전히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 성질이 나오는데, 자, 이 원의 중심이랑 여기를 이었을 때, 적도 이렇게 이었을 때 접점이니까 이쪽은 다 수직이 되겠지. 그치? 수직이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얘를 이어주면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그치? 두 삼각형은 RHS 합동. 간단히 볼 수 있겠지? 빗변 공유하고 여기 2개 길이 같고 반지름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니까 RHS 합동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각도가 이등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그럼 또 같은 원리로 여기랑 이었을 때도 여기 각도도 이등분이 되겠고, 또 여기랑 이었을 때도 이 각이 다 이등분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내심의 좌표를 또 구할 수가 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좌표가 역시 다 주어진 경우 얘기하는 거야. 좌표 주어졌어. 다 주어졌으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식은 어렵지 않게 찾겠지. 그치? 좌표 2개, 꼭지점 2개 이어준 거니까. 그리고 이 직선,
예, 식을 찾았을 때 이 두 직선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식을 찾을 수 있다면, 이등분하는 직선의 식을 찾을 수 있다면 여기서 이 식을 찾고 이쪽에서 똑같은 걸 해가지고 또 교점으로 찾으면 되겠지. 그럼 결국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을 수 있냐는 건데, 이건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뒤에 제가 잡아왔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내심 외심에 대한 거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나 사각형도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점을 이렇게 4개 주고서 좌표를 4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대. 마름모가 된다는 거는 마름모의 가장 이제 지금 단원과 관련 있는 대표 성질 어떤 거야? 두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한다? 그냥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라는 거를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두 대각선의 교점이란다. 이 꼭지점에 얘네 두 개의 중점과 얘네 두 개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걸 써줘서 이제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말에서 이등분이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수직은 혹시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는 걸 써주면 되겠죠. 네, 저것도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풀어볼게요. 자,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기 전까지 또 문제 풀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또 두 개의 유형입니다. 1206번이에요. 자, 요 그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뭐 센에도 있고 일품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은 두 점 6,0과 0,4를 지나는 직선,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는데 얘네 두 개가 같대. 그럼 여기서 살짝 어쩔 수 없이 경험인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좀 보이면은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는 상황이야. 보다시피 그죠? 90도가 되는 상황이 있죠? 여기 90도니까. 그러면은 역시나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90도면은 이쪽은 x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 각도가 자연스럽게 90이 된다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 오케이. 닮음과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해와 닮음을 이용한 문제인데, 닮음은 사실 진짜 보이냐 마냐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법 말고는 없습니다. 네, 많이 연습하세요. 자, 어쨌든 뭐 직각이란 거 찾았으면 끝난 거지. 왜? 이 직선 L 알려줬잖아요. 직선의 식을 여기 x절편 알려줬고 y절편 4로 알려줬으니까 y는 -2분의 3x 더하기 4가 이 직선의 식이 되겠지, 그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바로 -2분의 3을 썼을까? 여기서 절편 두 개 이용하면 그냥 이 값분의 이 값의 비율이 기울기라 했었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기울기 음수라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빠르다 했죠? 기울기도 바로 썼고 y절편도 쓴 거지. 굳이 y는 ax 더하기 4라고 한 다음에 x자리에 6 대입해서 막 6a 더하기 4가 0이다 해서 a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자, 어쨌든 a를 구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만 보시면은 -2분의 3이네. 자,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는 역수치해서 마이너스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k라고 한 다음에 x절편 6이니까 6 대입한 게 0이다. 4 더하기 k가 0이어서 k값 호다닥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닮음 이용해서 금방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1207번. 자, 점 2,2분의 5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을 발휘할 때 좌표 찾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거지, 그치? 꼭 다 직접 풀어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자, 2,2분의 5라는 점에서 이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이니까 이거를 더 연장을 하셔서 이 직선 자체의 식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직선의 식을 어떻게 구하죠? 아이고. 자, 다시 이 직선의 식을 구하는 법은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다. 자, 우리 이 친구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가 y는 정리하면은 -2분의 1이 기울기지, 그치? 그럼 수직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2일 거야. 계속해서 곱했을 때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기울기 2니까 이제 기울기 2짜리고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 세워보자. 어떻게 돼? 그럼 2,2분의 5니까 y는 2 x마 2 더하기 2분의 5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y 는으로 썼고 내가 이 친구는 아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y 는으로 정리하죠. 뭐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 같다라고 놓고 x좌표 구하고 대입해서 y좌표 구하고, 그럼 그게 바로 이 교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까지 풀면은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설명하고 뒤에 문제 풀도록 할게. 이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설명 다 하고 하는 것보다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말했듯이 외심과 같아, 그치? 근데 어쨌든 뭐 같다라는 거는 사실일 뿐이고, 문제 풀 때는 그냥 수직이등분선 구해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빠르게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요거에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것만 보여볼게. 그럼 너네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해가지고 이걸로 한다 치면은 수직 이등분선의 식을 찾아서 이 둘의 교점 찾으면 되겠지, 그치? 하나만 찾아볼까요? 자, 기울기를 빠르게 해보자.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7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치? 600이 빼기 1분의 1 빼기 2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요거랑 수직 일면 기울기가 7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그림을 안 그리고 한 건데 요거 말한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여기 2등분되는 요 점을 지나게 되는 거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 찾았고 이 둘의 중점은 m이라고 표현했을 때 미들 포인트 m이라고 표현했을 때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기울기 7이고 요점 지나는 직선의 식은 y는 7 x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직선의 식 하나 외지워 직선의 식 하나 찾았고 그다음 얘네 둘이랑 똑같이 해서 직선의 식도 찾으세요. 얘네 둘의 교점으로 풀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왜 한 번 더 안 하죠? 무조건 일치한다니까 외심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만 해도 되는 거지 두 개의 교점이 세 개 또 다른 거 구했을 때 무조건 교점이 일치하게 될 거야. 두 개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게 파일이 커서 조금씩 중간중간 끊길 수가 있어서 좀 껐다 키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같은 마름모 ABCD에 대해서 마름모라고 졌네. 지금 마름모 졌으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거 이제 무조건 쓰게 될 거야. 자, 그럼 봤을 때 대각선 AC의 길이가 13이다 라고 알려졌네요. 그쵸? 그럼 이 대각선도 어쨌든 이렇게 이용을 하라는 건데 한번 같이 해보자. 문자가 좀 2개 이상 필요하려나? 문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AC의 길이가 13이다라는 거 먼저 쓰면 딱 n이 나오지 않냐? 그쵸? 여기 좌표가 1,5고 여기 좌표가 n,0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그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로 가면은 루트 n-1의 제곱 더하기 25잖아. 그게 13이다. 그러면은 루트 없애면은 169다. 제곱했으니까. 그럼 n-1 제곱 144니까 n-1은 1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제곱한 게 144면은 12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n값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 줬으니까 여기는 n-1이 12가 되겠죠? 그러면 n값은 13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L의 방정식 찾으라고 했는데 자, 뭐 끝났죠? 사실 여기 두 개 점 나왔으니까 중점으로 요 점은 찾으면 어떻게 되겠니, 좌표가? x좌표 더해서 절반하면 7이고 y좌표는 더해서 절반은 2분의 5야. 7,2분의 5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L의 기울기는 요 AC라는 요 직선 기울기의 수직일 테니까, 그쵸? 그래서 1,5와 13,0의 기울기를 찾아서 수직인 기울기 찾고 기울기랑 점을 또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식 세우면 되겠는데 이 형태로 정리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어서 또 얘기를 할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일단은 공식 외우세요. 그쵸? 증명은 수업 때. 그치? 그리고 이제 외우는 거는 일단은 너네가 공식을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니까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직선의 식이 있을 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외우도록 합시다.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x1, y1이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이렇게 수직이 내렸을 때 요게 바로 이 거리가 되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까지의 길이를 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의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얘기를 한다. 꼭 이 형태일 때로 우리가 기본 공식을 외우니까 그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과 x1, 자, 이거 x1이 있어야 되는데 x1, y1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d는 공식 어떻게 되냐?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이렇게 돼요. 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야 이거는. 그치? 이거 쓰다가 틀리면은 그냥 솔직히 공부 시간 투자한 거에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왜? 외우면 맞추는 거니까. 그치? 어쨌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논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을 한번 제가 주고 싶냐면 한번 이런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 내가 자, 이거는 문제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책에 있으니까 책으로 좀 풀 건데 좀 이따가 점이 하나 있고 점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점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수많은 직선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때마다 이 점과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거리가 제일 길 때가 언제고 짧을 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일 거리가 길 때가 언제냐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을 이렇게 걷다고 치면은 그럼 이것과 요거 사이 거리는 요게 되는 거야. 이만큼, 그치? 요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직선을 내가
또 누군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렇겠지, 그치? 지금 이 점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의 거리는 또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거리가 길 때는 언제냐면 딱 그 길이가 얘가 될 때야. 이만큼의 길이가 될 때야. 그 말은 즉슨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수직일 때는 딱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요때가 거리가 제일 길 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직선을 좀 이렇게 눕히게 되면은 이 거리가 상당히 짧아져. 이 점으로 이제 근접하게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하나 더 그어주면은 요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즉 수선 거리니까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쯤으로 되겠지, 그치? 어쨌든 이런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길이들보다 요 길이가 제일 긴 거는 이제 자명한 거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직각삼각형들의 빗변이잖아. 이 모든 직각삼각형들의 빗변이잖아, 그치? 이 직각삼각형들의 빗변이니까 요 길이가 제일 길겠다. 그럼 이제 요 자체가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될 때는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형성이 됐을 때겠지, 그치? 그래서 요 상태를 좀 기억을 해줍시다.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케이. 일단 조금만 더 하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관련해서 좀 더 해야 되니까. 자, 또 역시나 유형을 하나 더 갈게. 삼각형을 문제 줬는데 꼭지점의 좌표들을 줬어. 자,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다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을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먼저 첫 번째는 신발끈 공식인데, 신발끈 공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2 이상들이 많이 배우지만 일단은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는 한 번쯤 뭐 외워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신발끈 공식은 보통 이제 시험보다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세 점의 좌표가 x1, y1, x2, y2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점의 좌표가 3개 주어진 경우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식이야. 자, 2분의 1 이렇게 x1, y1, x2, y2 이 구조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 얘기해 드릴게. y3 그 다음 처음에 썼던 거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처음에 썼던 거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 이 값은 2분의 1은 유지를 한 채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것들을 먼저 곱해주는 거야. x1 자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이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애들을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x2 y1 x3 y2 그리고 x1 y3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2분의 1을 곱해준 게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그냥 그렇다.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뭐 일단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그거랑은 별개로 이 신발끈 공식 따로 알고는 있자. 따로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쓸 일이 생겨요. 문제 풀 때 좀 이게 아니면은 복잡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 그냥 들어보시고 문제 풀 때는 일단은 수직 이등 아니 그 뭐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일단 하도록 할게. 자, 한 번만 더 설명하자. 세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세 점의 좌표를 세로 줄로 써주는 거야. x1, y1, x2, y2, x3, y3 처음에 썼던 걸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x1, y1을 여기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로 왔다 치면은 걔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쵸? 세 점의 좌표,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를 세로 줄로 쫙쫙쫙 써주고 처음에 썼던 친구만 한 번 더 써준다, 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어떤 기호에 불과한 거니까 절대값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결과적으로 절대값이 되긴 하네. 요거 그냥 제가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절대값입니다.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절대값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준 거, 그래서 곱해서 다 더한 거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준, 자 거꾸로 말했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준 애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준 애들을 빼주면 된다. 절대값 씌우니까 상관없어.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 근데 나는 색깔을 맞춰서 쓰니까 그런 거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빼주는지는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값에 2분의 1 붙여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뭐 신발끈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 적용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야. 내가 이 삼각형은 어쨌든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을 밑변으로 잡는다고 쳐.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어. 왜? 점의 좌표 주어졌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세요. 그럼 높이는 이제 이 점에서 이 밑에 3분에다가 내린 이 수선이 되겠지. 이만큼 수선 될 텐데, 그러면 이 수선 어떻게 찾냐?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를 적용해보면은 이 점과 이걸 연장해서 이걸 직선으로 보시는 거지.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직선 어떻게 구하나요? 자, 점이 2개 주어져 있는데 직선식 못 구하면 이제 앞부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돼. 자, 그러면 직선식 찾고, 자, 직선식 찾은 다음에 요 식을 어쨌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바꿔주기는 해야겠지, 그치? 그게 공식 쓰기 위한 형태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얘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높이로 작용을 하겠지. 그러므로 밑변 찾았고 높이 찾았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로 넓이를 구해주면 돼. 그리고 뭐 나는 이쪽으로 썼지만 누군가는 나는 여기를 밑변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 밑변으로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찾으시고 이 직선의 식을 찾은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아서 똑같이 이제 밑변 높이를 구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김에 어떤 것까지도 조금 얘기해주고 싶냐면 요거는 장기적으로도 되게 좋은 관점이니까 한번 꼭 들어봐봐.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을 나타내게 할 때 그래봤자 뭐 삼각형 또는 사각형일 텐데 더 많이 나오는 건 삼각형이거든.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그때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세 좌표 중에서 y좌표가 같은 점이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점이 1,2고 이 점이 5,2인 거야 만약. 그럼 y좌표가 같으니까 이걸 이어준 요 선분은 당연히 x축에 평행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좌표를 뭐 2,6이라고 줬다고 치면은 자 이때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얘기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밑변을 무조건 여기로 잡는 거예요. 밑변을 어디로 잡아? 이 축이랑 평행한 쪽으로 잡는 거야. 왜? 그럼 이 길이는 그냥 여기 x좌표 길이 빼면 되는 거거든. 4가 되죠? 왜 x 길이 빼면 되니? 여기 x축으로 수선 내려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빨간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을 텐데 이 길이는 x좌표의 차이에 해당되니까 그걸로 그냥 밑변 길이 찾았다. 높이도 쉬워요.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 수선은 y축에 지금 평행한 상태일 거야. y축에 평행하니까 역시나 이 길이는 y축으로 내리셨을 때 요것들의 y좌표에만 의존을 하겠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니까 요 사이 길이는 4가 될 건데 그럼 이 높이가 4다. 높이가 4다라는 거를 금방 볼 수가 있어. 자, 밑변의 길이랑 높이 둘 다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는데도 굳이 막 여기를 난 밑변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요거 길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야 되니까 루트 쭉 계산해야겠고, 물론 이건 얼마 안 걸려. 근데 높이가 문제지. 높이 하려면은 계산 과정이 귀찮은 게 괜히 생기잖아. 요걸 직선의 식을 또 구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가지고 높이 구해야 되는데 축에 평행한 걸 선분을 x 그 밑변으로 잡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잡아봤고요.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나오는 거? 그 어떠한 변의 길이도 축에 평행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면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삼각형 주게 되면 세 변 중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게 한 개도 없잖아. 이때는 뭐 그냥 신발끈 공식을 외운 사람은 쓰시면 되겠고, 아닌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걸로 하면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 구하는 방식 하면 되겠죠. 거기서는 뭐 어떤 변을 잡든지 다 동등하니까 상관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하나만 더. 아까 만약에 문제에서 점의 좌표를 주는 게 아니라 세 직선의 식을 그냥 줄 수 있어. 세 직선의 식을 완전히 주는 거야. 자, 세 직선의 식을 주면은 삼각형 역시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한다면 뭐 결국엔 너네는 이 점들의 좌표를 찾는 게 필요할 텐데 이때는 점의 좌표는 하나만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이 점과 이 오른쪽 직선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걸 높이로 쓰고, 근데 이거 아니네. 세 점 좌표 다 알아야 되네. 왜냐면 이 밑변의 길이도 찾아야 되니까 이 교점들을 일단 다 찾아. 어쩔 수 없이 세 직선이 있으면은 두 개씩 해가지고 연립해서 교점을 찾고 두 개씩 해서 교점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럼 교점 한 개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때 쓰게 될 거고, 이 나머지 두 교점은 이 두 점 사이 거리로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이게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도 문제에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 풀이로 가볼까? 아까 저기까지 했었고 1218번 9번 풀게. 자, 0,k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이거는 그냥 공식인데요. 사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은 다 바꿔놓자. 이 x 더하기 2y 빼기 5는 0으로 바꿔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겠지. 그 다음 얘랑 얘 사이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k-5. 그럼 빠르게 계산한 거야. 그 다음 요거는 루트 또 오른쪽 또 5네. 그 다음 절대값 마이너스 k-2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를 풀 때 양변 제곱해서 풀면 되겠지. 루트 5는 날리고 4k 제곱 빼기 20k 더하기 25는 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절대값 안쪽에 부호를 다 바꿔 써도 상관없겠지, 그치? 이거랑 같은 거야. 제곱할 때 이게 더 편할 수 있겠다. 자, 이거 왼쪽으로 넘겨 풀어주면은 3k 제곱 마 24k
더하기 21은 0이 되는 건데 인수분해 하지 않을게. 왜냐면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8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실수 K값의 관계없이 점의 1을 지난다.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하고 온 거잖아. K에 관계없다는 걸 K에다 항등식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요 식을 K가 있는 식과 없는 식으로 나눠볼까? K가 있는 식은 2x 더하기 y 더하기 5가 되겠고 K가 없는 식은 마x, 마y, 마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얘가 0이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풉시다. 그쵸? 이방 풀어준 김에 더하기 y 더하기 5는 0 그리고 자 이게 0이 되는 거는 양변에 2배 해볼까? 마x, 마y, 마2는 0이다 이렇게 가감법 쓰기 위해 2배 한 거야. 두 개를 자연스럽게 더해주면은 마 y 더하기 3은 0이니까 y가 3이 나와. y가 3이 나온 걸 대입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 점 항상 지난 점 a는 마이너스 4,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을 찾으래. 그럼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구하는 법 예전에 알려줬던 거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를 m으로 놓으면 되는 거니까 y는 m x 더하기 4 플러스 3으로 놓고 이것과 0,0 사이에 거리가 뭐다? 루트 5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니까 또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수 있게 이 식을 한쪽으로 다 넘겨줘요. mx 더하기 4m 더하기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먼저 써야죠. 순서상으로 마이너스 y mx 마 y 더하기 4m 더하기 3이다. 4m 더하기 3은 0과 0,0 사이에 거리 한번 세워볼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4m 더하기 3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루트 5라고 했으니 이렇게 곱해져서 넘겨준 다음에 제곱해서 풀면은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예요. 그거 풀면 m값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죠. 뒤쪽은 마무리하세요. 자, 풀이가 조금 이제 길었던 문제인데 뭐 알고 있는 개념들 그냥 연습할 수 있으면은 계산 능력이 받쳐줘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 자취의 방정식 전까지 일단은 다 풀면 될 것 같거든. 자, 2, 뭐 필요 없는 학생들은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넘기면서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자, 2,3과 이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K는 A일 때 최대 B다. 이런 거 거리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 뒤에 거는 식 써봤을 때 한번 뭐라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2,3과 요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될까? 루트 K제곱 더하기 4분의 절대값 2K 더하기 6 빼기 2K 더하기 4니까 분자는 그냥 10이죠. 그쵸? 그런데 이게 언제 최대가 돼? K값의 관계가 있겠지. 그치? 분모가 최소일 때가 전체 값은 최대가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언제가 최소니? K제곱 더하기 4는 언제 최소야? K값이 0일 때가 최소겠지. 당연하게도. 그치? K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K가 0일 때 값이 최소인 거야. 그럼 이제 A값은 0인 거고 최대값 B는 직접 구하라는 거니까 K 0 대입하면 식이 뭐가 나와? 루트 4분의 10이니까 2분의 10이 돼서 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A랑 B 값 구했고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주직선의 교점을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연립하기 위해 양변을 더해주면은 3x-6은 0이다. 그럼 x는 2가 나오고 대입했을 때 y값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2,0이 바로 그 교점이 되는 건데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연스럽게 y는 mx-2 더하기 0이라 써주면 되겠지. 아까 했던 거죠? mx-m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되겠고 요것과 1, 마이 사이 거리를 써볼까?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더하기 2 자 뭐야 m 더하기 2 빼기 2m이잖아. m 더하기 2 빼기 2m 이렇게 나와서 절대값 마 m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죠? 분모 분자의 맞나 이게? 내가 제대로 계산한 거 맞나요? 일단 분모 분자에 m이 둘 다 있으니까 이 형태로 최대값을 볼 수는 없겠고 이 분모 분자를 한번 제곱해 볼게. 제곱한 것도 최대가 원래 값 최대면 제곱한 것도 최대일 테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m제곱 더하기 m제곱 4m 더하기 4 분리하면 나오나요? 분리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 일단 2,0은 맞는 것 같지? 그치? 여기를 틀렸네. 여기 잠깐만 아닌데?
아 그치, 이거는 내가 아까 가르쳐놓고 내가 이렇게 풀고 앉아있네. 이게 우리 교점을 아까 2,0로 찾았잖아. 그러면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제 1,-2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이 직선이 이렇게 되는 수많은 애들 중에서 딱 요것과 수직이 되는 직선일 때라고 했잖아. 그치? 수직이 되는 직선이어서 이만큼이 그 거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0과 1,-2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아까 그 패드에다가 화상 노트에다가 설명했던 내용이지, 그치? 내가 이상하게 풀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무지성으로 풀다 보면 계산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계산으로 안 되지만 그래프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1225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 자, 신발끈을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나왔을 때 2분의 1 넓이가 이제 2분의 1, 그 다음 절대값 앞에 이제 2,5를 쓰지 않고 나는 얘를 쓸게. 왜냐면 0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곱할 때 이제 조금 값을 많이 없애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쓴 걸 한 번 더 쓰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3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 마 2a 뒤엔 다 0이 적어져, 그치? 0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뒤쪽으로 3개를 곱한 거에서 살아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5a 빼기 4다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쪽을 곱한 거 또 이제 반대쪽을 곱한 거 빼주는 거야. 그럼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절대값 마 7a 더하기 4다. 근데 이제 그게 뭐다? 1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24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마 7a 더하기 4의 절대값이 24라는 건 얘가 24거나 또는 마 2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정수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정수가 될 때는 뭐밖에 없어? 이쪽일 때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7a가 마 28이니까 a 값은 4다. 이렇게도 답이 나와요. 네,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꽤 쉽게 풀립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뭐 우리 수업 때 배운 걸로도 해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한번 써볼게. 자, 일단 이 두 개로 직선을 만드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이 a라는 점, b라는 점, 이 두 개로 그냥 직선의 식을 만드시고, 이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들고, 여기 이제 c가 있을 때 이게 a, 0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높이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이제 이 ab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4 더하기 49니까 17, 49 맞니? 4 더하기 49니까 루트 53이 될 거야. AB 거리는 루트 53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AB를 지나는 요 직선의 식과 요 C로부터의 거리를 구하가지고 그걸 높이로 사용하시면 되겠지. 자, AB 직선을 찾으면은, 자, Y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자 2분의 7이니까 Y는 2분의 7, 그 다음에 0,y 지나니까 X 마이다 이렇게 쓸게. 그럼 이제 2Y는 7X 빼기 4고 7X 마 2Y 7x 마 2y 마 4는 0이다. 자,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거리는 루트 53분의 절대값 7a 빼기 4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요거의 높이가 되는 거고, 이게 높이 거리니까, 그 다음 이게 밑변이니까 두 개 곱하고 2분의 1 하는 게 12다라는 식은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겠지, 그치? 요거랑 요거 곱하고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절대값 7a 빼기 4다. 그리고 이게 10이다. 아까 우리 신발끈에 썼던 거랑 같은 상황이 완벽하게,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풀어줄 수가 있는데, 뭐 계산 속도상으로는 솔직히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계산이 빠른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 좀 연습을 가능성 높여놓으면 좋겠지, 그지? 자, 그 다음 1226번입니다.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 넓이. 그치, 세직선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그냥 세직선식을 다 줬으니까 두 개씩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찾으세요. 네, 교점을 3개 찾아서, 뭐 교점 3개 찾으면은 문제 풀이 상황이 요거랑 동일해지는 거잖아. 요거랑 동일해졌는데 그냥 세 점의 좌표를 완전히 다 알려준 케이스인 거지, 그치? 여기도 이렇게 미주가 아니라 다 알려줬으니까 그 뒤에는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풀어봐. 자, 그리고 문제가 아직 남았지, 그치? 여기까지 일단 풀게, 이 두 개. 그 다음에 자취로 넘어가면 되니까.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데, 요거 내가 문제 지금 푸는 김에 설명을 그냥 바로 할게요. 네,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면 돼. 요거 그냥 내가 대표 문제로 하나 풀어줄게, 방법은.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문제에서 만약에 근데 평행해. 그럼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여기 점을 하나 잡았을 때 이 점에서 다른 직선 쪽에 내린 수선의 길이, 네, 이렇게 수선. 평행하니까 여기도 그럼 수직이 되겠지, 그치? 요 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요 점을 한번 골라볼까?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 0,8로 고를게요. 0,8.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식이 밑에 있는 식이, 그럼 나머지 식이니까 3x 더하기 y 빼기 k는 0이겠지.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바로 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루트 10분의
절대값 8 빼기 k다. 이것이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8 빼기 k는 10이 되는 거고 8 빼기 k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런데 이제 k가 양수가 되려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겠지, 그치? 8 빼기 k가 마십이면은 k가 1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 절대값 그냥 내 맘대로 갑자기 없애가지고 8 빼기 k는 10이다라고 풀면은 k가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틀리겠지, 그치? 양수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절대값 두 개 다 고려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두 개 더 풀어볼게. 자, 평행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뭐 문자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해도 어쨌든 뭐 평행하다며, 그치? 평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을 하나 잡고 나머지 한쪽으로 푸는 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근데 평행하다는 건 이미 혹시 보장이 되어 있나? 보면은 평행하다는 것부터가 보장이 안 되어 있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m이랑 앞에 개수 1, m분의 1은 요 개수 마이너스 2분의 요 개수 1마입니다. 요거에서 그냥 구해야겠네, m을 먼저. 크로스 곱하면 m 빼기 m제곱은 마 2다. m제곱 마 m 마이는 0이니까 1, 2 마 돼서 m은 마1 또는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음수라 했으니까 마1이고 그럼 여기 마1 대입해서 식을 찾은 다음에 대표 문제랑 똑같아졌죠. 뒤에는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자, 두 직선 식을 줬는데 이렇게 점을 두 개 딱딱 잡아서 수직으로 갔대. 그럼 이 수직인 요 길이는 당연히 두 직선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먼저 한번 이 거리부터 구해볼까? 네, 반드시 이제 이 점 A로 잡아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 아니라 내 맘대로 잡아서 하면 되니까 여기로 갈게. 제일 쉬운 좌표 0,3 요거로부터 요 직선 사이에 수직인 요 거리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냐? 얘와의 거리니까 또 거리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쓰시고 0,3으로부터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마3 마1이지, 그치? 그래서 2루트 2가 된다. 아, 이제 요 길이가 2루트 2구나. 요 길이가 2루트 2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요거랑 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는 당연히 내가 저걸 밑변으로 쓸 거니까 여기에 수선을 내린 요만큼을 높이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자, 그렇게 되면은 넓이가 6이 된다라는 거 어디서 있냐? 넓이가 문제에서 6이라 써 있으니까 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h가 6이다. 그럼 h는 3루트 2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점 0,0이라는 점과 이 ab라는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뭐다? 3루트 2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그치? 0,0과 이 ab를 이은 직선 사이 거리 h가 3루트 2다. h가 3루트 2다.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직선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일단은 우리 요거 기울기는 둘 다 평행하게 1인 거고 수직인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식을 임의로 세워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로 세운 다음에 이것과 원점 0,0 사이에 이 거리가 뭐다? 3루트이다 세워주면 되겠지. 역시나 한쪽으로 몰아서 x 더하기 y 빼기 k는 0으로 만들어주고 이것과 0,0 사이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다. 그런데 이 값이 뭐다? 3루트이다. 이 값이 3루트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는 6이다. 그러면 k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직선은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 y절편은 무조건 양수여야겠지. 내가 지금 설정한 이 직선의 y절편은 k라는 거니까 k 값이 뿔마 6 중에서 6이다라는 거를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쉽지 않아. 그치?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관점을 많이 보다 보면은 때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지 연습한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은 전부 다 좀 상문제도 풀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각자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랄게. 그냥 설명만 듣고 그렇구나 하시지 말고.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자취의 방정식 파트는 문제를 좀 마지막 유형인데 문제를 3개 골랐어. 앞에서 이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우리는 듣고 넘어왔잖아, 수업 때. 문제도 풀어봤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3문제 다 풀어버릴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것만을 골라라. 무슨 말이냐? 자, 두 직선이 존재한다. 만약에 이렇게 평범하게 두 직선이 존재하게 되면은 자, 이거 다시 잠깐만. 자, 두 직선이 존재하게 되면 그 두 직선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어.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이등분하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세로 쪽으로 이등분하는 직선이 역시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세로 쪽으로 이등분하는 직선이 그려질 거야.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직선 1인 거고 얘가 직선 2인 거야. 처음에 주어졌던 직선은 얘네 두 개인 거니까.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어떻게 찾냐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사실 했다. 어떻게 하면 돼? 자,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그런 자취. 그러니까 앞에서 거리가 전부 다 같은 자취와 방정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점과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았던 거고 이번에 이제 직선으로부터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 이 위에 있는 요 임의의 점을 x, y로 잡으시고 그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와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어주면 되겠죠. 왜 같겠어? 여기 같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다시 합동인 거잖아. 이 삼각형이. 그러므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요 직선과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관계식이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 x, y는 이 직선 위에 있더라도 똑같은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리가 같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요 x, y라는 점과 두 직선 위에서 준 거 요거 사이 거리가 같다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근데 이제 x, y라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되냐? 5분의 루트 25니까 5라고 쓴 거야. 5분의 절대값 3x 빼기 4y 더하기 9다. 그 다음에 뭐랑 같아? 오른쪽도 5고 절대값 4x 더하기 3y 더하기 12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분모는 날라가니까 결국 이 식이 전체적으로 절대값 a는 절대값 b 꼴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이제 기말고사 첫 단원에서 이러한 꼴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었어.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거나 두 가지 케이스는 충분하다. 뿔뿔 뿔마 마뿔 마마 네 가지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부호의 측면에서는 그냥 둘이 같다라는 게 뿔뿔과 마마를 다 표현하고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뿔마랑 마뿔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이 둘을 그냥 같다고 이어주면은 식이 뭐가 되니? 같다고 이으면은 3x 빼기 4y 더하기 9는 4x 더하기 3y 더하기 12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같다고 놓으시면은 마 4x 마 3y 마 1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정리해주면 각각이 나타내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겠지.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얘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리해서 있는 거를 두 개 골라주면 될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과 S를 할 때 이 관계를 만족시킨다. 자, 이게 기하적으로 어떤 상황일지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어떤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예를 들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P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RP라는 이 길이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그치? 또 여기 이제 P라는 점이 있는데 또 L'이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했대? S라고 했다잖아. 그럼 이제 PS라는 건 역시나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두 번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점 P의 좌표가 나와있지 않고 내가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P의 좌표 역시나 x, y로가 작성해가지고 이 관계식을 정리하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자, x, y와 요거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 루트 5분의 절대값 2x y 마일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2배를 곱하고 자,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야.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다. 자, 루트 5 날리신 다음에 이걸 내가 풀 때 자, 아까 전처럼 풀어야죠. 그쵸? 아까 전처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답이 왜 하나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처음처럼 풀면은 일단 그냥 내보내는 거야. 요거는 2x 더하기 4y 빼기 2다. 그냥 뿔뿔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x가 사라져서 5y는 1이다. 그러므로 y는 5분의 1이다. 라는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자, y는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면은 2x 자 밑에 쓰자. 2x 마 y 마일은 마 2x 마 4y 더하기 2가 되어서 자 4x는 마 3y 자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자 3y는 마 4x 더하기 3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이다. 이렇게가 나와요. 그치? 근데 이제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아마도 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는 표현 때문인가? 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골라지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구한 거 아니다 상관없겠다.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나온 두 가지 방정식을 이 다 정답이 되는 거야. 지금 되는 거니까 요 두 개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확인해봤는데 요거 둘 다 답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정답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세 점에 대해서 AB는 정해져 있고 ABP의 넓이가 20이다. 자, 우리 요거는 앞 단원에서 했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기억날라나? 자,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살살 정해지는 거고, 나머지 점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때 삼각형도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이제 내가 이 직선을 연장을 했을 때,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연장을 했을 때 이 연장선으로 떨어뜨리는 이 수선의 길이가 다 높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 높이가 된다, 그지? 근데 그럼 그 높이가 일정해야겠죠. 왜냐면 넓이가 무조건 2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부터 구해볼까? 2,-1과 5,3을 이어주는 직선의 그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가 돼요. 밑변의 길이가 5인데 높이가 몇이 돼야 넓이가 20 되면 높이가 8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 8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8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쵸? 이만큼의 길이가 보다 거리가 8이다. 8만큼 떨어진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높이가 8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거야. 반대쪽으로도 되겠지, 그치? 반대쪽으로 이제 거리가 8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을 또다시 이렇게 잡게 되면은 또다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 이 삼각형,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8이 되니까 또다시 넓이가 20이 되겠지. 그러므로 이 점 P의 자체 방정식은 또다시 이 직선 또는 이 직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셔야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내가 이제 평행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 직선의 식을, 자, 요 친구와 요 친구의 기울기를 통해서 구해보자면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y는 3분의 4x 더하기 k다라고 작성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3 곱해서 3y는 4x 더하기 3k로 만들고 4x 마 4y 뿔 3k는 0이다 라는 직선을 세운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8이다. 뭐 이 직선은 요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직선의 좌표가 딱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것과 5,3 사이의 거리가 8이 된다 라는 거 써주면은 또 다시 절대값 때문에 식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체의 방정식은 이것 또는 이게 나오는 건데 뒤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이런 상황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뭐 어쨌든 점이 두 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만 자유로운 거니까 그거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는 달라질 텐데 밑변이 일정하다는 생각해보면은 이 밑변으로부터 높이가 8로 일정해야 넓이가 무조건 20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즉 요것과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인데 그럼 높이가 다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근데 그 거리가 8이 되면 된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8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한번 답을 구해보기를 바랄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 자, 내가 뒤쪽에 C단계도 조금 골라왔어요. 좀 많네, 그지? 하는 김에 풉시다, 그죠? 하는 김에 그냥 풀어버릴게. 자, 그러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그 선에서 또는 이해도가 완성이 된 정도를 잘 고려를 하셔서 문제를,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될 것 같다. 그냥 이제 막 멍 때리면서 보고 있지 말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부터는 뭐 앞에서 한 것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이해가 충분히 된 학생들만 이어듣도록 하세요. 자, 1,0을 지나고 꼭지점이 4,4인 이차함수 fx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 이차함수의 식을 우리가 좀 구해가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시면은 여기가 x축이랑 1에서 만나는 건데 축이 4다. 반대로 써야겠네. 자, x축이랑 1에서 만나는 건데 축이 4라고 알려줬다는 거는 어쨌든 축의 x좌표 먼저 보시면은 대칭성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그러면은 7이 된다는 거야, 만나는 게. 그림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지. 자, 1,0이 지난다는 것만 알려줬지만 축을 고려해서 대칭성을 생각하면 7,0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럼 이제 점 A가 아닌 점, x축이랑 만나는 것 중에 점 A가 아닌 점이 C라 했으니까 C의 좌표는 7,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어떠한 직선이 세 점 A, B, C, B가 어디냐? 4,4니까 여기구나. 자, 4,4 요 점. 자,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이 점을 지나간다나? 그러면 이제 그림의 직선 어떻게 되겠니? 자,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 BC라는 이 직선을 2등분하게끔 지나가야겠지. 그러므로 이제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검정색 점은 뭐다? B와 C의 중점이겠죠. 그러면은 2분의 11,2가 된다.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이 점과 이 1,0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기울기만 구하랬네. 기울기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점 1,0과 2분의 11,2를 지나는 기울기 구해주면 되겠다. x좌표 빼고 y좌표 빼서.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1238번.
자, 두 직선의 식을 주고 나서 기니디 푸는 거니까 바로 가보자. a가 0일 때, 자, a가 0이면 0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첫 번째는. 두 번째 0 대입하면 4x 더하기 8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y는 2고 x는 마이너스 2니까 수직이겠지. 왜 수직인지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시면 x축 y축에 대해 x는 마이너스 2다. 수직. 그 다음 y는 2다. 수직이니까 얘네 둘도 당연히 수직이겠지. 그치? 특수한 케이스지만 뭐 상상할 수 있으면은 큰 어려움 없네요. 그 다음 니은, 자, 직선 L은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 자, 너무 쉽다. A로 묶을 수 있었잖아. x 더하기 1 마 y 풀 2는 0이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무조건 지나는 점은 마일 컴마 2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틀렸다. 디귿.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쵸? 평행하기 위해서 개수의 비율이 같은 거니까 처음 두 개. 4분의 A는 자, a분의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a제곱이 마사니까 이 값은 실수 중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겠지. 그치? 문제 실수를 했으니까 허수 중에서는 뿔마 2i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영역이 실수 영역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직선이 좌표평면을 6개 영역으로 나눈다. 자, 우리 수업 때 배운 거네. 6개 나눈다는 거는 3개가 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케이스. 기울기 다른 경우. 그리고 기울기 2개 같은 경우는 2개 같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거밖에 없다고 했지? 자, 그럼 요거 먼저 풀어볼까? 기울기가 서로 다른 2개 같아야 돼. 그럼 요거 기울기 1이고, 이거 기울기는 마일이고,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치? 근데 얘랑 같거나 또는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치? 얘네들이 같으면 기울기 a는 뭘까? 마이너스 1인 거고, 자, 이 둘이 같으면 기울기가 뭘까? 1이, 자, 다시 얘네 둘이 같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이 둘이, 자, 뭔 소리야? 아, 그치. 이 둘이 같으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둘이 같으려면 기울기가 1이어야겠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안 보여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붙어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이지 요게. 그러므로 얘랑 기울기가 같을 때가 1이 되는 거고 이 둘이 같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므로 이제 요 케이스에서는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찾았어. 이것도 가능하다. 기울기가 다 다르게 되는데 교점이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친구의 교점을 먼저 찾으면은 두 개 더해서 2x는 4다. x는 1이고 대입했을 때 y는 1이다. 자, 요 교점의 좌표는 지금 2,1인 상태야. 요거가 역시나 얘도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해볼까? 2 더하기 a는 4다. 그러면 a 값이 2가 되겠지. 그래서 a 값 3개를 구하는 건데 곱하라 했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2겠죠. 자,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 자, 좌표평면에서 어떤 점 0,1과 x축 위에 있는 t,0에 대해서, 자, p를 지나고, 자, 아주 참말로 귀찮게 얘기를 해놨네. 그냥 이제 하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쵸?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고분고분하게 딱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자, 뭘 하래? 얘가 p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AP의 수직이래. AP의 수직이래. 그럼 AP의 기울기는 뭔데? AP의 기울기 구하면은 t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치? t 빼기 0분의 0 빼기 1이니까. 그럼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뭘까? 수직인 기울기는 t겠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점 p를 지난대. p, t,0을 지나고 기울기 t인 직선식을 찾으라 했으니까 y는 t, x 마 t 더하기 0이겠지. 전개하면 tx 마 t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선의 식을 이제 l이라고 하래요. 그 다음 풀자. 기억. t가 1일 때 l의 기울기는 1이다. t가 1이면 기울기가 1이지. 그치? 그래서 기억 맞다. 그 다음 니은. 3,1을 지나는 직선 l의 개수는 2개이다. 여기 3,2 지나야 되니까 대입합시다. 2는 3t 빼기 t제곱이다. t제곱 마 3t 더하기 2는 0인데 이걸 만족하는 t값은 1과 2가 되는 거니까 2개 맞죠? 자, l 위에는 모든 점 xy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자, 이거 뭐야? 잘렸네. 실수 a. 자, 왜 안 가? 아, 오케이. 자, 실수 a의 최소값은 4분의 1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 x, y는 당연하게도, 야, y는 tx 마 t제곱 위의 점 x, y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겠지. x 자리에 x를 넣고 y 자리에 y를 넣는 거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되는 거야.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이. y는 tx 빼기 t제곱을 만족하는데 모든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대. 그럼 문자를 x로 통일해볼까? 그럼 y 자리에 tx 빼기 t제곱 넣으면 tx 빼기 t제곱 그리고 ax 제곱 넘겼을 때 ax 제곱 마 tx 더하기 t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 나오겠지.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했는데, 모든 점 xy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문자를 x로 바꿨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이 되었던 거야. 자, 그럴 조건 뭐였니? 자, 앞단에서 하고 왔지. 일단 a 값은 양수여야 되고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거나
큰 부분에만 존재해야겠지 그림이.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판별식 써주면은 t제곱 빼기 4a t제곱이 0보다 자 맞나? 맞죠? t제곱 빼기 4a t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잠시만. 자, 왜 t가 나왔지? a의 세수 갖고 가는 건데, 이거 풀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 아닌가? t의 범위가. 자,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일단 해보죠. 그러면은 a가 지금 우리가 양수인 것도 있으니까 0 t 4a 이거잖아. 어쩌라는 거지? 잠깐만, 여기가 지금 L 위에 있는 모든,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내가 지금 보니까 식을 잘못 썼네. 마지막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게 아니라 t제곱이, 그지? t제곱이 들어있네요 그대로. 그럼 1 빼기 4a잖아 이거네. 근데 문제에 보면 t가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t제곱은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날려도 돼. 양변 t제곱으로 약분해도 아무 상관없겠지. 그럼 또 0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네. 그럼 1 빼기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안 바뀌었고, 그럼 a는 4분의 1 이상이라는 식이 잘 나오네요. 아, 그럼 이제 a 최소값이 4분의 1이다. 맞네. 그러네.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그런 이제 2차 부등식 형태로 썼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일 때지, 그치? t제곱 빼기 4a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푼 거니까 t제곱이었네. 오케이. 정상적으로 풀렸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몇 문제 남았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아. 일단 할게요. 선택해놨으니까.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네. 2등분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mx 2등분한다. mx도 2등분하고, 근데 m은 그냥 구할 수 있겠다. 왜? 우리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는 거 언제라고 한 거 배웠다. 그치? 언제야?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이 교점. 근데 그거는 뭐 한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그냥 1,6이라는 요 점과 여기 이제 5,3이라는 요 점의 중점을 구해보면은 이 중점의 좌표는 3,2분의 9가 나오네. 그치? 근데 3,2분의 9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3분의 2분의 9라는 번분수 써보면 기울기가 2분의 3 되겠지. 이게 왜 3분의 2분의 9가 기울기겠니? 여기 원점은 0,0이니까 이것과 요거를 이은 평균 배합을 쓴 거야.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그래서 2분의 3이랑 찾았으니까 이게 m값을 내가 지금 구한 거야. 일단 구하고 들어갔어. 근데 지금 이 직선을 찾으라는 건 요것도 이 직사각형 넓이 2등분 해야 되니까 또다시 여기를 재놔야 돼. 근데 이 점 알고 있고, 이제 이거는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기울기가 마 3분의 2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 기울기로 마 3분의 2 a 값 찾았고,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b를 찾으면 되겠다. 이건 비교적 좀 쉽게 풀었어요.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거는 무조건 이 대각선의 교점인 요 점을 지날 때야, 그치? 그리고 요거는 당연하게도 양 두 대각선을 2등분을 하는 거니까 아까 내가 구했듯이 요 점은 얘와 얘의 중점이다라고 구한 거고, 이 두 점의 중점으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244번. 자, AB의 길이가 4루트2다. AB의 길이가 4루트2다. 그리고 BC의 길이는 5다. 길이를 다 줬네요. 그 다음에 C의 길이도 루트 17이라고 알려줬는데, 자, 삼각형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가 3루트이고 얘가 루트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겠지. 자, 그리고 이제 D라는 거 한 다음에 D에서 AC에 들인 수선의 발을 2라고 했어. 그랬을 때 3분 D2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 사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좀 그런 문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이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설정하는 좌표평면에 위치시켜 놓은 다음에 푸는 앞에서 풀었던 증명하는 문제랑 좀 유사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 y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조금만 이동을 시켜주면은 b가 딱 원점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때 이제 요 c는 자연스럽게 5,0이라는 좌표가 돼요. x축 위에서 길이가 오니까.
그럼 이제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x, y로 설정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0,0으로부터의 거리가 얘다. 5,0으로부터 거리가 이거다. 그럼 이제 xy 연립방정식으로 xy 좌표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1대 3 내분점으로 당연히 이 점의 좌표 나올 거야. 0,0과 x, 내가 이제 구할 예정인 요것과의 1대 3 내분점 공식으로 이 점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점의 좌표가 나온 상태에서 이 두 점 좌표도 알고 있으니까 이어주는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 이 점으로부터의 요 거리 구해주면 되겠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조금 더 2학년 수학까지 배우면은 풀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이제 풀이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들 하나씩 이제 풀면서 다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네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 자, 1246번. 자, 세 점, 한 점 알려줬고 두 점 알려줬는데 꼭지점을 하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일단 무게중심을 구하는 법을 생각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이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뭐 간략하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지금 제 좌표 평면 있을 때 2,4라는 점이 여기 있어. 이렇게 2,4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한 점으로 하고 여기가 정삼각형이 그 무게중심이 돼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그 무게중심이 2대 1이다라는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조금 떠올려 보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정삼각형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그쵸, 네, 대충 그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2대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치, 정삼각형이라는 건 세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니까 대충 이런 모양일 것 같잖아. 그쵸? 이런 모양일 것 같으니까, 자, 그때 문제에서는 이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나머지 두 점, 여기 B, X랑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무 요 점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했을 때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푸시면 딱 완벽할 것 같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복잡하게 가지 말고, 자, 일단은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는 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 2,4와 이 원점으로부터 몇 대 몇 외분점이야? 3대 1 외분점이겠지. 그치? 자, 외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헷갈리시면은 처음에 그 개념 파트 보고 오세요. 자, 이 점 A와 이 원점 O에 3대 1 외분점이야. 이게 무게중심의 상실 때문에 2대 1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대 1 외분점으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해. 자, 구해볼까? 자, 2, 오랜만에 해볼까요? 2,4와 0,0에 3대 1 외분점. 그러면은 3 빼기 1분의, 자, 여기 크로스로 곱해서 3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 다음에 또 2분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마일, 마이가 된다. 마일, 마이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직선의 식 구하라는 거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런데 기울기 수직을 또 쓰면 되겠죠. 여기 수직이시니까 0,0과 이걸 지나는 기울기는 2인데,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만 곱했을 때 마일이겠지. 그러므로 기울기 요거고, 요 직선 점 지나니까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빼기 2다. 이걸 전개한 게 정답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풀어봤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파이다. 자,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거는 곧바로 x축이구나. 그냥 감사합니다. 써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y는 3분의 4x니까 이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지고 이 정도로 되겠지? 그리고 자, 요거는 양수 a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절편 금방 찾으면은 x절편이 뭐가 돼? y 0 넣었을 때 a가 되는 거고, y절편이 x 0 넣었을 때 4분의 3a가 되거든. 그래서 x절편 a고 y절편 4분의 3a인 친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서 이 둘은 자연스럽게 수직이 될 것 같은데, 그치? 수직이다. 왜냐면 이제 앞쪽에 기울기를 잘 보세요. 3, 4인데 여기는 4, 3에다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4고 마 4분의 3이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수직이라는 것도 알아냈어. 여기 좌표가 a였고 여기 y좌표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요거랑 그리고 이거, 왜냐면 요게 지금 아까 문제에서 y는 0이라고 말했던 x축이니까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접원의 넓이 구하는 데는 여기는 관련 없겠지. 근데 내접원의 넓이가 4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2라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은 결국 어떤 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예전에 해봤던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이 삼각형.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다 더한 게 되겠지, 그치? 만약에 내가 세변의 길이를 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알파, 베타, 감마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2분의 1 r 알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알파가 여기구나.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또 r 베타는 어디야? 요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는 거고, 2분의 1 r 곱하기 감마는 이 삼각형 얘기하는 거지. 그냥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3개로 쪼개서 더한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직각이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이기도 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알파 감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두 개 다른 거예요. 이건 반지름 r이고 오른쪽 감마라는 문자야. 자,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 길이들이 다 a로 나타내어지지 않을까? 그쵸? 일단은 애초에 베타는 a인 거고 이건 a잖아.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얘네들 교점이니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 두 개 교점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귀찮아. 자, 일단 하자. 그래도 너무 귀찮은데, 자, y 자리에 3분의 4x를 넣을게. y는 3분의 4x니까 저기 넣어주면은 3x 더하기 3분의 16x는 왜 이러니? 3a다. 자, 근데 이거 이렇게 계산 다 하는 거 말고 좀 방법 없나? 이거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기보단 그냥 이 점, 이게 수직이니까 그냥 이 점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낫겠다. 거리 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식 알려줬고, 여기 원점 0,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나오고, 또다시 요거랑, 자, 요 길이도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요 a,0이라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라는 표현이 나겠다. 수직으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알파랑 감마도 나타내세요. 우리 아까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a라고 썼는데, 알파도 나오고 감마 나오고 알파 나오고 감마 나오니까 전부 다 a라는 식이 작성이 되면서 이 반지름 문제에서 알려준 2가 되는 거고,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뒤에는 또 계산상이니까 일단은 설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남은 두 문제인데요. 자, 이게 1248번은 내가 아까 선택을 할 때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문제 읽어보시면은 너네들이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점 P랑 점 Q가 그냥 나오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삼각형 넓이, 그냥 1번, 2번, 3번이 낱개로 우리 아까 B단계에서 다 학습하고 넘어온 것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되, 그거를 그냥 묶어놨으니까 C단계가 됐다 라고 보는 정도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난이도 그 상 문제예요. 거기 그 B스텝에 있는 난이도 상 문제니까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직접 풀어보시고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어떤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일단 임의로 나타내도록 할게. 그 점의 좌표는 내가 이제 P라고 이름을 지어서 P의 좌표가 x,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냥 문자 딱히 다른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다. 또는 뭐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이라고 놓으셔도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것과 여기에 이르는 그 거리니까 점과 직선사의 거리 써야겠지. 2x y 더하기 a는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마 x제곱 마 2x 마 3 더하기 a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마 x제곱 마 3 더하기 a겠지, 그치?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최소값이 루트 5래. 그럼 이거 언제 최소겠니? 이 절대값 안쪽만 잘 따져주면 되는데, 그냥 나는 이거 마이너스 바꾸자. 다 날려가지고 x제곱 더하기 3마 a로 쓸게. 그럼 역시나 x제곱이라는 이 값은 x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니까 x가 0일 때가 그럼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니까 이제 3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무조건 x가 0일 때 최소라는 그 보장은 없기는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절대값 안쪽에 숫자가 지금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값이 온전히 양수라면 양수에다가 0보다 같거나 큰 숫자를 더하니까 0일 때가 최소가 맞는데 이게 a가 좀 커지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라 케이스를 한번 내가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최소값이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근데요, 이게 만약에 3-a가 음수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절대값 안쪽에 x제곱 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최소값이 언제겠니? 당연히 그냥 얘가 0이 될 때겠지, 그치? 0이 될 때면은 이 값이 0이 되면은 루트 5분의 0이니까 루트 5분의 0이니까 최소값이 루트 5가 될 수 없겠지. 그러므로 이 값은 뭐다? 너희가 풀기 어렵겠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드는 생각은 좀 어려울 텐데 내가 선택을 해버렸네. 그냥 듣고 마세요. 듣고 있는 학생 듣고 마세요. 3-a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가정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럼 x가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분자는 절대값 3-a인데 양수니까 그냥 3-a로 나오겠고 분모는 루트 5다. 근데 이 최소값이 루트 5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a 값은 자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값은 마이너스 2다. 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니까 1번인데 답만 좀 확인해 볼게. 네, 1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절대값 안쪽에 최소값을 논하는 상황이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듣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C단계 문제풀이 너무 크게 이해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고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더 이해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할 테니 전체적으로 풀어보고 복습도 하고 좀 이제 문제 풀 것들이 더 있으면은 또 추가로 더 공부해보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따로 질문을 해주면 한 번 더 수업 때 또는 이제 질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 네, 수고 많았습니다.